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이는 일, 앞으로는 법으로 규제합니다. 지난 금요일 늦은 밤 농지 취득 심사 등을 강화한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이용 실태를 엄격히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여전히 채우고 단단히 해야 할 빈틈은 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 통과가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바라보는 일이 없어야겠고요.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7월 26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BS 라디오 콩으로 접속하신 분들 중에 일라디오 채널 화면 하단에 있는 캠코더 그림 아직 눌러보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요. 한번 눌러보시죠. 보이는 라디오로 스튜디오 안의 모습 보면서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이번 한 주 새농퀴가 시작되는 날이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가는 문제들을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은 매주 금요일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퀴즈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제주도의 푸른 밤 그리고 에메랄드빛 아름다운 바다. 우리 다시 자유롭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보드랍고 고소한 이것구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달큰한 물을 깔고 매콤달콤 짭짤한 양념을 얹은 이것조림 역시 인기메뉴죠. 이것은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에 주로 서식하기 때문에 제주도나 목포, 여수 등에서 배를 타고 이것 낚시를 경험해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7월 한 달은 이것을 잡을 수 없는 금어기입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만큼 우리 어민분들 모두 잘 지켜주시리라 믿고요. 금어기가 아니더라도 길이 18cm 이하의 어린 이것은 절대 잡아선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상을 빛내주는 은빛 생선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농작업 정보로 이어갑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이러스 걱정을 덜 수 있는 씨 마늘이 보급된다고요? 예, 바이러스에 감염된 마늘을 이제 농가가 심게 되면 수량이 60에서 80% 정도 감소가 되기 때문에 마늘 농가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우량 품종을 보급합니다. 이번에 보급하는 마늘 품종은 남도와 대서, 홍삼 등 3개 품종인데요. 남도와 대서 품종은 제주를 비롯해서 경남 남해, 전남 무안 등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을 통해 2,010kg을 분양하고요. 전국 재배가 가능한 홍삼 품종은 480kg을 분양합니다.
이번에 보급하는 씨마늘을 구입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을 하면 선착순으로 우량 씨마늘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채속과 전화 063-238-6633번 063-238-6633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상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폭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진짜 농촌도 비상에 걸렸는데요. 농작물 피해도 걱정인데 농업인들 온열 질환에도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죠. 예. 이 35도가 넘는 폭염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이번 주도 비는 내리지 않고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보가 있기 때문에 농작물과 가축 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어제까지 집계된 누적 폭염 피해는 땀샘이 없어서 더위에 취약한 육개와 토종닭 20만 3천 마리가 폐사를 했고 돼지 4,300마리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온열질환자는 631명이 발생했고 7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도 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폭염이 지속되면 농작물은 생육부진으로 인한 수량 감소와 양분 흡수를 제대로 못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하고 가축은 사료 섭취량이 급격히 줄기 때문에 번식장애와 폐사 등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폭염 관리 대책을 실천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습니다. 고령화된 농업인들은 폭염에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과거 폭염에도 이제 농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으시기 때문에 혼자 농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사망하는 피해가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작업을 하지 말도록 하시고 아침과 저녁 시간을 이용해 작업을 하시도록 하는데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 시간을 짧게 자주 갖도록 하고 시원한 물을 자주 마셔야 온열질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도시의 자녀들이 계시다면 농촌에 계신 연로한 부모님께 자주 안부 전화를 걸어서 제발 떼약볕에 나가서 일하지 마시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나 가정에서 편히 쉬도록 안내해드리면 부모님 건강도 지키고 부모님도 자식의 목소리를 듣고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시간이 되신다면 정말 귀찮으실 정도로 전화도 좀 자주 드리고 어르신들은 자주자주 쉬고 자주자주 물 드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더위에도 해야 할 작업들은 남아있는데 이번 주에 실천할 농작업 정보 하나씩 살펴보죠. 벼재배 농가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벼는 고온에 비교적 잘 견디는 작물이긴 하지만 고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 흘러대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강한 햇볕으로 인한 수분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논이 마르지 않도록 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웃거름으로 규산과 칼륨 비료를 보충해주면 벼는 튼실하게 커줘서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벼 이삭이 팬 후 발생하는 이삭도열병은 잎도열병이 많이 발생한 논이나 상습 발생지 또는 병에 약한 품종을 심은 논에서 발생이 많은데요. 침투가 잘 되는 농약을 선택해서 이삭이 패기 시작할 때 1차 방제를 해주시고 1차 방제 후 일주일 후에 2차 방제를 해주시면 방제 효과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밭작물도 폭염 피해를 좀 줄였으면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30도가 넘는 폭염으로 인해서 밭작물은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해서 물을 자주 주시도록 하고 지피나 풀 등으로 밭작물 뿌리 주위를 덮어줘서 토양 수분 증발과 지온 상승을 억제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고온성 해충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 위주로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노지작물은 흑색 비닐 또는 차광막 등으로 이랑을 피복하고 비가림 재배 포장은 차광막을 설치해서 토양 수분 증발과 지온 상승을 억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탄저병과 햇볕 대임, 석회 결핍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과채류는 발견 즉시 따내서 다음에 피는 꽃이 잘 착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과수는 밤에 좀 기온이 떨어져야 성장을 잘할 것 같은데 이제 밤에도 덥다 보니까 성장이 걱정이네요. 예.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과수는 햇볕 대임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강한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가지 등을 돌려주고 미세 살수 장치가 설치된 농가에서는 가동을 해줘서 나무 주변의 온도를 낮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과실의 햇빛 대임 방지를 위해서는 탄산칼슘을 뿌려주시고 가뭄이 장기간 지속되면은
과수원의 잡초를 짧게 베서 나무와 수분 경합을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축산농가는 이제 폐사 피해를 좀 최소화해야 할 것 같은데 가축 체온 조절, 이 무더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폭염이 계속되면 가축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열사병과 일사병에 걸릴 위험이 커서 폐사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선풍기와 환풍기는 모두 가동을 해주시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먹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한낮에는 미세 살수 장치를 틀어주는 등 축사 온도를 최대한 낮춰 고온 스트레스를 줄여주셔야겠습니다. 열사병이나 일사병 증상이 나타난 소는 즉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로 옮기고 난 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즉시 해 주시도록 하고요. 단위 면적당 사용 밀도를 평상시보다 20% 정도 줄여주셔야 체열 발산에 의한 온도 상승을 막아서 폐사하는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국내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를 전담하는 공공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인데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동조합이 지난 12일부터 세종시 방역본부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성희롱 건으로 중징계를 받은 고위 간부가 지난달 원직 복귀한 뒤 승진 인사를 단행하면서 역시 중징계 경력이 있는 직원들이 승진돼서 전 직원들이 좌절감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가축위생방역본부 1,000명이 넘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돼 있는 기형적 인력 구조로 문제가 알려져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농수산 이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동조합의 천막농성 상황 또 관리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처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동조합 지난 12일부터 이 더위에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건데 돌입한 이유부터 간략히 들어볼까요? 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동조합이 지난 12일부터 12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 세종시 방역본부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2일 기자회견 그리고 그동안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본부의 현직 전무이사는 지난해 11월 12일 열린 전국 도본부 간담회 술자리에서 성희롱 언사를 벌였고요. 또 그로 인해 지난 4월 21일 열린 본부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노조는 고위직 간부의 성희롱 처분이 너무 가볍다는 점, 그리고 또 6월에 전무이사가 원직 복귀한 이후 단행한 이 승진 인사 역시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 참급 직원 2명이 2급으로 승진했는데요. 이 승진 당사자들 역시 2018년 성희롱과 또 불법 사찰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경력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정직 처분을 받고 이제 다시 원직으로 복귀를 해서 승진 인사를 단행했는데 거기서 또 징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승진을 했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방역본부는 본부장이 비상임이다 보니까 그 아래 전무이사가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인데요. 이 노조가 천막농성을 시작한 뒤에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출근 선전전을 하면서 배포한 유인물을 보면 이 전무이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엄격하게 시행돼서 이 다수의 모임이 금지된 시기에 회의 이후 침묵이라는 명목하에 이 불필요한 술자를 가졌고요. 그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위법한 성적 언동을 범해서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흔히 성희롱 문제는 이성 간에 일어날 일로 생각하지만 이 사건은 남성 직원들만 있는 자리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가 성희롱 문제로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조직의 위상과 명예가 실추된 상황인데요. 노동조합은 그렇지 않아도 지난 1월부터 사측에 이 관리직의 승진 시에 중징계자에 대한 엄격한 인사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승진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노조의 의견은 또 한 번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을까봐 1월부터 이제 제도 마련을 요구했는데 예. 되지도 않았고 또 이번 승진 인사도 잘못된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방역본부 노조의 그 요구사항 정확히 어떤 건가요? 예, 방역본부 노조는 이번과 같은 승진 인사를 묵인하면 앞으로 조직 내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성희롱 문제를 엄단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도 모자랄 판에 성희롱이라든가 뭐 직장 갑질 같은 문제적 행동을 해도 또 이로 인해 중징계 조치를 받아도 최고 책임자에게 줄서기만 잘하면 큰 문제 없이 승진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 아니냐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요. 또 이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역본부 노조는 기관 위상에 먹칠한 책임자의 사퇴, 기관장의 사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해왔지만 2달이 넘도록 사측은 무책임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 폭염 속에서도 선망 농성까지 시작했는데요. 방역본부 노조가 요구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성희롱 중징계 전무이사의 사퇴, 2번째는 중징계자 승진 철회 및 재발방지 약속, 그리고 3번째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하라 등입니다. 네. 이걸 모른 척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예. 2달 동안 이렇게 묵살해왔다는 게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반박하는 입장은 뭡니까? 네, 지난주 그 방역본부 본부장을 비롯해서 사측 관계자들의 입장도 좀 들어봤는데요. 한마디로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징계는 이미 받았고 또 승진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사퇴라든가 승진 철회 등의 요구는 좀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정석전 방역본부장은 이 급수별로 티오 관한 자리에 승진 조건에 부합한 사람들이 승진을 한 것이고 또 전무이사의 성희롱 문제도 이미 징계 절차, 교육 등 필요한 조치가 다 끝난 상태인데 추가로 벌을 가하는 건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중으로 벌을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 같고 절차에 따라서 했다 이런 얘기로 지금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입장차가 좁혀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처럼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지금으로선 사측이 말한 대로 이미 징계를 다 받은 끝난 일을 노조가 꼬투리를 잡는 것처럼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노동조합은 이번 사건 역시 방역본부가 가진 기형적인 인력구조 문제와 깊은 상관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역본부는 가축 위생 그리고 방역의 최일선에 서 있는 중요 기관인데요. 하지만 방역본부 본연의 업무인 방역직 그리고 위생직 이 직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 그러니까 일반직만 정직원인데 그 비율이 전체의 3.8%에 불과합니다. 네. 이 방역본부 홈페이지 조직소를 보면 전체 인원이 1268명인데 그중에서 3.8%에 불과한 행정직 49명이 본부장을 비롯해서 전무이사 관리처장, 사업처장, 혁신성장실장, 기획예산부장 이런 요직을 두루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측 말대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승진이 진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승진 대상자가 전 직원 중에 극히 일부다 보니까 아무리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승진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와 같이 이 부적절한 인사 문제가 생기더라도 기형적인 조직 구조 속에 대다수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소가리만 하고 또 사측은 사측대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걸 누가 중재하고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관리 감독을 맡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방역본부 노조의 입장도 본부장과 전무이사를 임명한 농식품부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요. 방역본부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조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 15일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방역본부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방역본부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서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장관 면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것이 이 공문의 주요 내용인데요. 공공운수노조는 장관 면담 일자를 21일로 그리고 장소는 정부 세종청사 농식품부를 명시를 했고 이에 대한 회신은 19일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도 또 방역본부 노조도 회신 기한 19일까지 농식품부로부터 공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농식품부와 이제 상대를 하기 위해서 상급 이제 그 단체에게 공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이제 자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답변이 오지 않았다는 건 약간 무시받은 느낌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식품부가 이번 사안을 참 무성의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됐는데요. 공문의 면담 요청 일자를 21일로 명시했는데 19일 오후까지도 농식품부에 답변이 없어서 공공운수노조 측에서 그날 장관 비서실에 확인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관 비서실에서는 운영지원과에 넘겼다고 했고 또 운영지원과는 19일 날 담당 부서인 방역정책국이 수정했다고 하고 이 내부에서 공문을 넘기는 데만 수일이 걸렸고요. 결국 이제 공공운수노조에서 방역정책국 관계자 통화한 결과 이 장관 면담 이전에 실무자 면담이 필요하다면서 이 실무자들이 만나는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회신 지정 날짜는 19일보다 나흘 늦은 지난 23일에 실무자 면담 날짜가 확정이 됐는데요. 그건 역시 공공운수노조 측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서 면담 날짜를 재확인한 끝에 27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면담 날짜가 확정됐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공운수노조의 안그라미 부팀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농식품부의 이런 무성의한 태도는 여러 부처 중에서도 유독 심하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현안을 놓고 각 부처에서 면담 요청을 했는데 기획재정부를 비롯해서 요청한 모든 부처와 면담이 성사됐지만 농식품부만 외면했다고 합니다. 심각성으로 따지면 이 방역본부보다 덜한 기관들이어도 이 주무부처가 현안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해결 방안에 머리를 맞대는 성의를 보였다는 건데요. 이번 김현수 장관 면담 요청 역시 농식품부가 늑장 대처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가장 그 관련이 깊은 이 주무부처라고 볼 수 있는 데가 더 빨리 답변을 해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장관 면담하는 것조차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방역을 이제 국방에도 비유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진짜 땀 흘리는 직원들이 긍지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좀 빨리 마련돼야겠어요. 네, 방역본부가 출범한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역할과 비중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인력 구조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 방역본부의 인력 구조를 개선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청원 내용을 보면 대부분 무기계약직이다 보니까 오래 근무를 해도 임금의 상승폭이 크지 않아서 10년 이상 근무를 해도 수당 몇 가지를 좀 빼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정도라는 이런 하소연입니다. 가축질병의 감염 사례가 발생을 하면 가축 방역사들은 24시간 내내 근무를 하면서 해당 지역을 통제하는 업무를 하는데요. 이때 지급되는 수당 기준 역시 최저시급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방역본부 전국 조직을 49명 행정 인력이 관할하다 보니까 인력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족한 손발 역시 현장 인력을 파견해서 땜질 처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의 임기 중에 최고 성과는 가축 방역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가축 방역 그 성과 뒤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와 열악한 처우를 견디고 있는 방역본부 현장 직원들이 희생이 담보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김현수 장관이 성의 있는 면담 자리를 하루빨리 마련했으면 합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4단계 조정에 여름이 더욱 무덥게 느껴집니다.
거기에 한여름 무더위까지 겹쳐 예정되어 있던 약속과 행사가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그 어느 해 여름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면 의기소침해지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할 명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역부족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힘력자에 안 입을 자에 충분할 족자, 역부족. 그 일을 자신이 계속 진행하기에는 힘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저는 역부족이라 그 일을 계속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던 일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인간의 약한 마음이죠. 논어에 보면 공자의 제자 중에 역부족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염구라는 공자의 제자입니다. 공자보다 29살 어렸던 염구는 공자에게 처음 배움을 청하러 올 때는 성격이 소극적이고 소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역부족이란 말을 공자에게 자주 하였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염구는 스승인 공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제가 정말 좋아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예, 논어 옹야편 12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소극적이었던 염구는 공자를 진실로 따르고 존경하였으나 그 말을 당장 실천에 옮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때 공자는 이렇게 대답하죠. 염구야, 역부족이란 말은 일단 일을 시작하다가 도저히 힘이 안 돼 붙일 때 쓰는 말이란다. 너는 지금 시작도 해보지 않고 역부족이란 말부터 먼저 하는구나. 예, 힘이 부족하다는 역부족은 일단 일을 시작해보고 중간에 도저히 내 역량으로 개석할 수 없을 때 쓰는 말이지 시작도 해보지 않고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는 공자의 명쾌한 대답이 가슴에 확 들어옵니다. 일단 시작하고 시도하라. 그리고 정 힘이 달릴 때 역부족이란 말을 사용하라. 시작도 안 하고 역부족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아서는 안 된다. 정말 가슴에 깊이 새겨볼 만한 논어의 명구절입니다. 공자의 이런 가르침 덕분이었는지 소극적이었던 염구는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 성장하였습니다. 공자가 14년간 주유천하하면서 유랑의 길을 떠났을 때 공자 옆에서 끝까지 함께했던 안연, 자로, 자공과 함께 4명 중 1명의 제자가 되었죠. 사람은 공부를 통해서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염구, 역부족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제자의 놀라운 성장 변화였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시도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역부족이란 말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마음을 돌아보고 다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유를 찾기 전에 더 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으며 사는 것.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인생의 화두입니다. 힘이 들어 도저히 못하겠다. 역부족이라. 이 말이 가능한 우리들 입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밤사이에 전국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한낮에도 무척 덥겠습니다. 이번 주도 35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강원도 춘천 37도, 서울은 36도, 대전 34, 광주와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요. 휴식 시간 잘 챙기면서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엔 지금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까지 5에서 50mm의 비가 오겠고 영서 지방은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저녁 일본 도쿄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 8호 태풍 네파탁의 영향으로 해상에 거센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와 해안가, 모래까지 너울성 파도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저지대는 침수 피해 없게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피서객들도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에 코로나 상황 어땠는지 먼저 알아볼까요? 네, 지난 토요일 확진자가 1,629명, 그리고 어제 확진자가 1,487명이 나왔습니다. 이틀 합계 3,116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그 전주 주말 이틀 합계 확진자가 2,900여 명이었으니까 더 많이 늘었습니다. 오늘은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약 1,200명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비수도권에 대해서 거리 두기 단계를 내일부터 그 3단계로 일괄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그 직전 주에 대비해서 140명, 39%나 증가했고 이번 주부터 또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기 때문에 확산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도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했던 그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등은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되고요. 종교행사는 수용인원의 20%, 결혼식 장례식은 49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네. 특히 휴가철을 맞은 비수도권의 휴양지에서는 이 추가 방역 조치가 내려집니다. 숙박시설은 파티나 행사를 주관할 수 없고 또 숙박은 4명까지만 가능하며 이 공원과 해수욕장 등에서 야간 음주가 금지됩니다. 한편 이번 일괄 3단계 상향과 별도로 강원도 양양은 어제, 대전은 내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네. 백신 접종 일정은 어떻게 돼 있죠? 오늘부터 50대 후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1차 접종을 시작합니다. 55살부터 59살까지가 대상이고요. 이 접종 대상자는 354만여 명이고 이미 대상자의 86%가 사전 예약을 마쳤습니다. 하반기 주력 백신은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이고요. 하반기에 처음으로 이 대규모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이 화이자나 모더나의 경우 이 대체로 이상 반응은 1차보다 2차 접종 후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접종 후 근육통, 이 발열 등의 전신 반응과 주사 부위 통증, 이 부종 등의 국소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 저하나 호흡 부전을 동반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접종 후 대기 장소에서 30분간 머무르시면서 상태를 관찰하셔야 합니다. 네. 특히 화이자나 모더나 접종 후 이 젊은 연령층에서 이 심낭염이나 이 심근염이 발생했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 후에 가슴 통증과 두근거림,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국회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합의한 거죠? 네, 이 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 또 소상공인 손실을 얼마나 보상할지 등을 두고 여야가 지난 금요일 오랜 시간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먼저 재난지원금은 민주당의 100% 지급과 기획재정부의 80% 지급이 맞섰는데요. 소득 하위 88%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1인당 지급 액수는 25만 원 그대로이고요. 이 구체적으로 보면 1인 가구의 연소득은 5천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6,6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맞벌이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더 완화돼서 연소득 8,6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4인 가구는 연소득 1억 500만 원, 이 맞벌이는 1억 2,400만 원 이하가 지급 대상입니다. 또 종부세 부과 대상자를 제외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최종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소상공인들 지원 규모는 늘어났는데요. 그 예산 자체가 기존 정부안보다 1조 4천억 원 늘어난 5조 3천억 원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의 최대 단가가 기존 정부안 9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매출 감소 폭이 20% 아래로 비교적 적을 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네, 이 법은 지난 4월 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LH 사태의 후속 대책이기도 한데요. 농지 취득 자격 신청 제도를 정비해서 이 농지 취득 자격 신청 시 농협 경영 계획서상 의무 기재 사항에 이 직업, 영농 경력 등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이 체험 농장 용도의 농지 취득 심사 시에는 그 영농거리 등을 포함하는 이 체험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농지 취득 자격 심사 체계도 강화되는데요. 이 지역 농업인,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이 농지위원회를 설치해서 투기 우려 지역 농지 취득에 관한 심사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더불어 투기 목적 취득 농지에 대해서는 이 신속한 강제 처분 절차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이 농지 처분 명령 불이행자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도 강화했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 올림픽 보면서 더위를 좀 잊은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메달 소식 알아볼까요? 네, 그 양궁에서 우리 선수들이 벌써 금메달 2개를 땄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번 올림픽에서부터 새로 생긴 남녀 혼성 경기에서 이 대표팀 막내 17살 김재덕 선수와 20살 안산 선수가 첫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여자 단체 경기가 치러졌는데요. 강채영 선수, 장민희 선수, 그리고 대회 2관왕에 오른 안산 선수가 단 한 번의 위기도 없이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58kg급에 출전한 장준 선수, 남자 유도 66kg급에 출전한 안바울 선수, 펜싱 남자 사브르에 출전한 김정환 선수가 각각 동메달도 따냈습니다. 어제 축구 경기도 있었는데요. 이 첫 경기에서 뉴질랜드에 일격을 당한 우리 대표팀은 2차전인 루마니아전에서 4대0 대승을 얻었습니다. 상대의 자책골로 선취점을 얻어낸 데 이어서 이동경 선수가 골을 넣었고 이강인 선수가 후반 교체 출전에도 2골을 넣었습니다. 한국 수영의 기대주 18살 황선우 선수는 자유형 200m 예선에서 11년 만에 박태환 선수가 가지고 있던 한국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전체 예선 1위로 준결승에 진출했고요. 탁구 막내 신유빈 선수는 41살이나 많은 룩셈부르크의 니시아 리안 선수를 물리치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번엔 백제 논란이 있네요. 네, 이 과열 중인 민주당 경선에서 때 아닌 지역주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반도 5천년 역사에서 백제, 그러니까 호남 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때가 없었다라며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서 이긴다면 역사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지율이 많이 바뀌었고 확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를 두고 이낙연 후보 측이 이 호남 출신은 확장성이 없다는 것이냐라며 이를 중대한 실언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는 호남 후보인 이낙연은 안 된다라는 호남 불가론을 내세운 것이다라고 주장했고요. 호남 출신인 정세균 후보도 최악의 발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하지도 않은 말로 극단적인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고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확장력이라 했는데 하지도 않은 지역 얘기를 한 것처럼 없는 얘기를 지어냈다라고 격분했습니다. 이 민주당 선관위는 네거티브 공방이 위험 수위라는 판단 아래 오늘 각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소집할 예정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다시 만났죠? 네, 지난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입당을 압박했었는데요. 어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약 1시간 반 동안 만났는데요. 이후에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불확실성의 거의 절반 이상을 제거했다라면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입당의 방향성에는 양측이 공감하되 시기 문제는 더 논의를 이어가자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한편 윤석열 전 총장은 어제 대선 캠프 합류 인사들을 공개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소속의 박민식, 신지호, 이두아, 이학재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몸담았던 김경진 전 의원도 있었습니다. 이로써 앞서 합류한 민주당과 국민의당 출신의 김명환 전 의원을 포함해서 총 6명의 전직 의원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이 원희룡 지사는 보육, 교육, 실업, 빈곤, 창업, 그리고 청년 분야에서 담대한 국가 찬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에 제임스 쪽님이 활기찬 월요일 되시고 화이팅입니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4535님 밤사이 아파트 정전 때문에 무덥고 힘든 밤을 보냈습니다. 지금 일찍 사무실에 나왔는데요. 무더위에 서로 배려하며 지혜롭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6787님도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일하시는 농부님들 비롯해 모두가 조심합시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월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